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6일 신해 네 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대사헌 최항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일의 전날 27일에 전제하신 각 사람들의 죄를 밝게 바로잡도록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헤아려 보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국법을 밝히고 악을 징계하는 것은 세상을 억압하는 대방, 방미, 두점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원대한 모유입니다. 그러나 혹은 징계하기를 엄하게 하지 않으면 간특이 더욱 심하여지고 조짐을 막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화환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밖으로 조용하고 안으로 태평한 때를 당하더라도 진실로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뒤숭숭한 때를 당하여서 더욱 조금이라도 회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황문의 직책은 임금의 궁전을 수의하고 임금의 말씀을 안팎에 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한 나라가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중상시를 설치하였으나 그러나 또한 사인이 그 인선에 참여시켰습니다. 동안 초기에 이르자 중관이 모조리 엄인을 썼으며 영평 중에 처음으로 관원을 두어 중상시 사인 소황문 10인이었습니다. 예리하여 중관이 비로소 성하여졌고 임용함이 점점 많아지고 그 인원도 점차 불어나서 중상시 10인 소황문 20인이었는데 경서의 직임도 겸하여 거느리니 액정과 초방의 직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황제 가까이 항상 거처하면서 아첨하기로 오로지 일삼아 황제의 은총으로 굳게 뭉쳐서 쉽게 교만 방자하여져 기회를 타서 발화하고 위복을 침범하여 전행함이 날로 더하고 달로 커져서 황제의 권한을 몰래 가로채고 정부의 권한을 슬그머니 빼앗아 그동이 산과 바다를 돌고 호흡이 서리와 이슬을 변할 정도로 돌아보니 거리낄 바가 없었으나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습니다. 인조의 세력은 기후, 지세와 같은 것이 있는데 졸지의 귀정을 훔쳐서 농락하니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 몸도 또한 죽음을 당한 자가 많았습니다. 우선 그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전나라의 조고는 2세 황제 때에 몹시 총애를 받아서 낭중령에 임명되어 중상시에서 일을 맡아보자 곧 2세 황제에게 고하기를 법을 엄하게 하고 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서로 연좌시켜 종족을 죽이고 대신들을 멸하여 고륙을 멀리하고 선제의 공신을 다 제거하고서 폐하의 친히 신임하는 자를 다시 둔다면 베개를 편안히 베고 뜻을 마음대로 하여 활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제2세 황제가 옳게 여겨서 곧 법률을 다시 만들어 여러 신하들과 여러 공자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문득 조고에게 내려서 국문하여 다스리게 하여 대신 몽이 든 공자 20인을 죽여서 함양시에 육시하니 여러 신하들이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모반하고자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리하여 초의 진성, 오강 등이 반란을 일으켜 산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고가 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군신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곧 먼저 시험할 양으로 사슴을 가지고 2세 황자에게 바치면서 말하기를 말입니다 하니 2세 황자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승상이 잘못이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니 하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자는 말하지 않았고 어떤 자는 말이라 하고 조고에게 아첨하여 순종하였고 어떤 자는 사슴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고가 이로 인하여 사슴이라고 말한 여러 사람 몰래 죄에 빠뜨리니 뒤에 신하들이 무서워하였습니다. 조고가 전에 관동의 도적들은 능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주 말하였는데 패공이 이미 무관을 무찌르게 되자 조고는 2세 황제가 노하여 죽음이 자기 몸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이에 병이라 사양하고 조현을 하지 않고 그 사위 염악 등을 시켜 병사를 이끌고 망이궁으로 들어가 고하기를 산동의 여러 도적들의 병사가 크게 이르렀습니다. 하고 이어서 2세 황제를 위협하여 자살하게 하였습니다. 곧 자영을 불러서
황제로 세웠는데 자영이 즉위하자 계략으로 조고를 죽이고 삼족을 멸하였습니다. 한나라 홍공과 석현은 원제 때에 가장 친하고 신임을 받아서 중서령을 임명하였는데 부귀와 은총이 조정을 위태롭게 하여 백료들이 모두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석현은 사람됨이 교묘하고 지혜로워 일에 익숙하고 인주의 엄미한 뜻도 살펴서 알아 안으로 적심을 깊이 품고 궤변을 써서 남을 중상하여 자기의 뜻을 거스르고 원망하거나 눈을 흘기면서 무거운 법을 가하였으므로 위엄과 건세가 날로 더욱 성하여졌고 공경 이하가 이를 두려워하여 발 한자치를 옮기는데도 조심하였습니다. 석현이 중서 복양 뇌양과 소부 오록 충종과 더불어 당우를 맺으니 이에 아버고와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석현은 스스로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일의 권세가 그의 손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천자가 하루아침에 좌우 사람들의 자기를 이간하는 말을 받아들여 쓸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충성을 바치니 하나의 신언을 취하여 시험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석현이 일찍이 사자가 되어 여러 관사에 이르러 징발한 것이 있었는데 석현이 먼저 스스로 사뢰기를 뒤에 시각이 다하여 국문이 닫힐까 두려우니 청컨대 관리들에게 조칙하여 문을 열게 하소서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석현이 일부러 밤이 되어 돌아왔는데 조칙을 핑계하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과연 상서가 있어서 고하기를 석현이 명령을 마음대로 하여 조칙을 사칭하고 공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황제가 이를 듣고서 웃으면서 그 글을 석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석현이 울면서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나치게 소신을 사랑하여 미를 맡기시는데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질투하여 신을 모함하여 해치고자 하는 자가 없지 아니합니다. 일의 성질이 이와 같으니 오직 폐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살려주소서 하니 황제가 옳게 여겨서 수고한 공로를 헤아려서 상사를 후하게 더하고 그 상과 신하들이 뇌물을 준 것으로 재산이 수억만냥이었습니다. 원제가 붕하고 몇 달 안에 승상 어사에서 석현의 옛날 주약을 정별로 아뢰니 그 당원 뇌양 등은 모두 명관이 되었으며 석현은 처자와 함께 이사하여 고향의 군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분사하였습니다. 당나라 정원진은 대종 때 사랑과 신임을 받아서 표기 대장군이 되어 건병을 모두 총괄하니 한 해가 넘지 않아서 권력이 천하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불법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조칙하여 관작을 모두 삭탈하고 전리로 쫓아보냈습니다. 뒤에 정원진이 부인복을 입고서 사사로이 경사에 들어와서 불귀한 짓을 도모하다가 어사에서 탄핵하고 조사하여 멀리 진주에 유배하여 죽였습니다. 어조우는 대종의 사람과 신임을 받아서 권력을 오르지 하고 교만하였는데 조정에서 재결하고 조정의 은사에 어조은이 혹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문득 노하여 말하기를 천하 일로서 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니 황제가 이를 듣고서 그의 다른 마음을 품은 의도를 꾸짖고 이를 액살하였습니다. 이 보국은 환난의 종으로서 한국의 소동이었는데 숙종이 즉위하자 의지하고 신임하는 자리를 맡겨서 사람들이 감히 관직을 가리키지 못하고 오랑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대종이 즉위하여 이를 제거하여 없애고자 하였으나 그가 병권을 장악한 것을 꺼려서 그대로 상부로서 높이고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모두 아래고 보고하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출입할 때 모두 이 보국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보국이 태상왕을 선해로 옮기게 하자 천하에서 이를 미워하고 황제도 동궁에 있을 때부터 불평이 쌓이었다가 제위를 이어받게 되자 현육하고자 하여 협객을 보내어 밤에 이를 찔러 죽였습니다. 역사책을 살펴보면 좋기 한심합니다. 진실로 충성하고 근신하여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라면 전전긍긍하여 자신을 지키고 시종하고 선전하는 일 이외에는 일체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찌 정치를 어지럽히고 권력을 마음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환시들이 다투어 교만 방자한 짓을 함부로 하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아 방종한 짓을 더욱 심하게 하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으며 심지어 국정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게 이르려는데 이것이 참을 만한 일이라면 무엇을 참을 수 없겠습니까? 구람, 조절, 조고, 경무, 수가 금일에 다시 생긴다면 그 죄가 막중할 것인데 엄자치는 다만 고향의 마을로 내쫓았을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만 고신을 거두고 고향의 고을에 편안히 거주하게 하였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악을 징계하는 뜻이겠습니까? 또한 불길을 끄면서 섭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불교한 무리들은 장차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널리 붕당을 심어서 신복으로 굳게 뭉칩니다. 이리하여 사나운 무구나 표독한 선비들이 다투어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혹은 사예를 빙자하기도 하고 혹은 도박을 가탁하기도 하여 번갈아 모이고 번갈아 회합하여서 간계를 다하고 흉계를 숨겨 틈을 이어보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그 변이 일어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를 전대의 역대에서 징험해보면 좋게 팔뚝을 걷어붙일 정도로 분개하게 됩니다. 이를 전대의 역대에서 징험해보면 지금 똑같은 걸 지금 군사들이 사사로이 모이는 것을 반역으로 논하는 건법을 귀로 듣고 간당들이 복제되는 참화를 눈으로 보고서도 감히 결단하여 끌어넣어 사사로이 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홍약, 홍해는 이들의 괴수가 되는데 홍약, 홍해는 본래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서 지위가 호반에 올라갔는데도 날마다 친속과 군사들 가운데서 장용한 자를 모아서 교결하고 주선하면서 그 종족을 간교하게 비밀에 붙였으니 사람들은 오히려 속일 수 있어도 천주에서야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흉험하고 패역한 형상이 근일에 이미 드러났으니 그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다만 변방의 수줄로 유배시키고 홍해는 다만 고신만을 거두고 그대로 서울의 연하에 거처하게 하시니 또한 어찌 악을 징계하는 도리겠으며 또한 짐승을 길러서 환을 남기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일찍이 듣건대 사람이 조그마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아니고 또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남이 본받을 것이니 그 죄가 작다 하더라도 이에 죽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과실과 재난으로 우연히 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다 자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죽일 수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만세의 인주의 형벌을 쓰는 율령인 것입니다. 위의 항목의 환시와 군사들의 죄상은 아울러 종묘, 사직과 국가에 관계되며 이미 과실이나 재난으로 우연히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죄가 의심스러워서 가벼이 다룰 것도 아니니 빨리 법대로 처치하여 차차 늘어나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매양 대벽에 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 고식적으로 정사를 해가 많을 것이니 악한 것을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만 그 겁약함을 보이는 것이요 악한 것을 징계하면서도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난을 키우는 소위입니다. 일이 은미할 때에도 오히려 조심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일의 조짐이 보일 때도 오히려 막고자 하는데 하물며 이미 극성하지 않습니까? 인신의 죄가 이보다 더할 수 없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후래에서 무엇을 감개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국가에 관계되고 종사에 관계되는 죄인이 또한 전하께서 사사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어찌 과단하여서 이처럼 용이하게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확연하게 결단을 내리고 유엄을 발하시어 간사한 무리를 없애고 의심하지 마소서. 고의적인 범죄를 형벌하는 데는 작은 죄가 없으니 유사에 명하여 엄하게 구리하고 전형을 밝게 바로잡아서 후세의 감개를 밝게 보이소서.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 일찍이 기업의 도모를 맡아서 겨우 간 흉을 제거하고 몸소 만개를 보시어 온갖 제도로 다시 새롭게 하시니 더욱 기강을 바로잡고 상법을 밝게 하여야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웅단을 내려
불혹하시고 대저 결단을 내려 보류하심이 없으면 엄중하고 사악한 길이 막히고 붕당을 짓는 문이 막혀 나라를 경영하는 원대한 모유가 넓어질 것이요 세상을 억하는 대방이 세워질 것이니 이것이 그 하나의 큰 기회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뒤걱정이 없다 하였고 역경에 이르기를 기밀의 일은 비밀이 하지 않으면 해가 된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대신들에게 물어보시고 삼사하여 재결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대방은 큰 제방이고 모유는 큰 계책이며 황무는 환관이고 중상씨는 궁중에서 황제를 모시던 내시관아이다. 사이는 선비 출신의 인사이고 이는 고자 거세한 사람을 말한다. 경선은 구경의 자리를 말한다. 액정은 대궐 안 궁중을 말하고 초방은 후비의 궁전이다. 위복은 임금이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권리다. 정부는 옛날 중국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이 모두 대내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정부를 의미하였다. 기호지세는 호랑이를 타면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를 계획하여 도중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귀정은 임금을 상징하는 큰 거북과 소치인데 큰 거북인 원기와 우왕 때 만들어 하언주 3대에 이르러 상속하여 키워온 구정을 말한다. 이세 황제는 진나라 시왕의 아들 호해를 말한다. 낭중명은 궁정 문호를 맡아보던 관직이다. 폐공은 유방을 나타낸다. 한고조이다. 신은은 황제의 신용하는 말이다. 금병은 궁중을 시위하는 군사이다. 한군은 목장의 말을 먹이는 관사이다. 상부는 아버지와 같이 높이고 모시는 사람이다. 현육은 죄인을 드러내놓고 죽이는 것이다. 선전은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다. 사이에 활쏘기는 기회이다. 연하는 임금의 수레 아래 궁전에 가까운 곳이란 뜻이다. 대벽은 사형이다. 구리는 죄를 구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만기는 임금의 정사이고 웅단은 영단이며 삼사는 여러 번 생각합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6일 신의 5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집 원우진 우주 태수 등 희구가 보낸 선화자 자산이 객관에서 병사하니 유사로 하여금 관을 준비하여 장사 지내어 묻어 주게 하고 아울러 취재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6일 신의 6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여 고 사정 송정수에게 부의로 쌀콩 아우러 30석과 종 100권을 내려주게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6일 신의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통 5년 7월에 수교한 해당 절목에 부모의 나이가 70 이상인 경우와 비록 70이 차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숙질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는 수령에 임명하지 않으며 그 여러 아들들은 백리 안에 임명하여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의할 점에 미쳐 상세하게 하지 못하여 혹 300리 밖에 제수하는데 그 사람이 탐모하면 녹을 이롭게 여겨 그것을 고쳐 임명할까 봐 두려워하여 사면하지 아니하고 부임합니다. 겨우 1, 2년만 지나면 공론에 쫓겨서 상사여 노천에 있는 가까운 군에 옮겨서 임명해 주도록 애걸합니다. 이로 인하여 체대하는 일이 잦은데 비단 육교의 구임의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리들의 영송하는 배단도 작지 않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부임한 뒤에 상사하는 자는 그 즉시 파면시켜 보냈었어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인은 산망을 추천하던 것이다. 육기의 구임의 법은 세종 때 수령의 임기를 종래의 3기에서 6기로 하여 한 사람의 수령에게 그 지방의 행정을 오래 맡겨서 그 사정을 익숙하게 하고 제대하는 데 따른 영송의 폐단을 줄이려고 한 법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7일 임자 첫번째 기사 조사관 대부 신전이 상소하기를
심리 처음에 듣건대 금성대군 이유는 고신을 거두고 화이군 이영은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안치하였고 무신, 홍략 등과 환관, 엄자치 등은 혹은 고신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외방에 추방하기도 하고 혹은 군역에 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그 죄목을 알지 못하였으나 곧 들으니 헌부에서 앞서 항목의 사람들의 범한 죄를 청하자 전지하여 이르시기를 환관들은 국정에 관여하여 조정을 경멸하였으며 무신들은 사설의 서로 모임을 가졌으며 화이군은 일이 상피에 관계되고 금성군은 죄가 없으므로 직을 도로 주었는데 모두 이미 그 죄에 따라 과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성강께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서 처치하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등의 마음에 생각하건대 죄가 이미 이와 같다면 벌은 죄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여겨서 중한 전형에 처하도록 청하여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게 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랩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국가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유래되는 것이 조짐에서부터입니다. 이를 시초에 변별하면 제어하기가 쉽고 그 화도 적으나 종말에 이를 막으면 구하기도 어렵고 그 화도 큰 것이니 환란의 조짐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저 환자가 권세를 부려서 국가의 화와 해가 된 것은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일찍부터 궁금에 있어서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사후 하기를 잘하고 복령하기를 교묘히 하고 남의 비를 잘 맞추고 사특한 짓을 하여 아첨하는 습관으로 쉽게 인주의 마음을 변하게 하며 참소하고 아첨하는 말로 쉽게 인주의 귀를 미혹하는 등 인주로 하여금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을 친애하게 하므로 비록 공경 대신들이 조정에 널려서 있어도 인주는 자기에게서 떨어져 소원하니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좌우의 친한 사람과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신들은 날로 더욱 소원해지고 환관들은 날로 더욱 친해지니 그들이 더욱 친해지고 더욱 밀착된 다음에 이르러 성사에 이르러 의지하여 임금의 권세를 훔쳐서 농락하니 출적과 형상의 정사가 모두 그 손아귀에서 나오는데 국가는 따라서 위험하여지고 어지러워져 화가 주에게서 생기기에 이르러도 이를 능히 구제하지 못합니다. 대저 인주가 어찌 화를 국내에서 길러서 위란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대개 그 조짐이 쌓이는데도 이를 일찍이 변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환관들의 무리들이 조정의 정치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였으나 그 직임은 국내에 급사하고 문호를 소지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저 궁형을 받은 천인으로서 조정의 정치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였으니 조정의 정치에 관여하였다면 권력을 농락할 조짐이 이미 나타난 것이며 조정을 경멸하였다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나타난 것인데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농락하는 것은 인신의 죄라서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밝게 천벌을 주어야 하는 죄인데도 다만 직책을 거두시고 향리에 거처하게 하니 극히 생각하건대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더구나 엄자치는 여러 조중에 걸쳐 일한 늙은 종으로서 환관의 괴수이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 더욱 심한 자인데 다만 파직하여 전리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공신으로 대접하여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대저 소인으로서 공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전횡하고 전횡하면 환이 되는 것이 더욱 심해집니다. 옛날 한나라 환제 때에 황문, 당형, 좌관 등이 공으로서 후에 봉해졌는데 탐호, 방종하고 교만, 방자하여 권세가 중해를 위태롭게 하니 한나라의 기강이 이때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엄자치가 공을 믿고 전행, 방자하고 교만, 횡력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한나라의 오후가 금일에 다시 생기지 아니할까 거기 두려워함으로 더욱 주력하여야 아첨하고 간사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는 조짐을 막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무신과 사나운 군주의 사사로이 서로 교결하는 것은 참으로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신들이 결단하여 몰래 사사를 기르고 불귀한 것을 도모하였으나 하늘의 성의를 깨우쳐서 그들을 잡아서 주륙하였으니 밝은 감개가 멀지 않고 복철이 어제와 같은데 그늘의 무신의 무리들이 사사로이 서로 모임을 가졌고 홍해는 여러 세대에 걸친 노신이고 숙장인데 또한 이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유가 없이 하루아침의 잠깐 사이에 우연히 모인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음모와 간사한 흉기를 꾸민 것이 평소부터 있었을 것이요 또한 반드시 모임을 가졌던 곳이 있을 것이니 진실로 그 정상을 끝까지 다스려서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야 마땅한데 지금 이에 대한 직첩을 거두고 먼 변방에 충군하고 홍해는 몸을 효유 사이에 편안히 두고 있으니 심히 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금성대군 이유는 왕실의 지친이니 범한 것이 무겁지 않으면 의뢰 면죄하기를 의논한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직첩을 거두기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반드시 중죄에 관계되는 것일 터인데 곧 직첩을 되돌려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법을 굽혀서 사언을 펴는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마땅히 유사히 해부하여 그 죄를 조사하여 밝혀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 뒤에 용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이 영이 조요갱에 대하여 의리상 상피할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그 죄를 조사하여서 밝혀서 먼 곳에 안치하여 그로 하여금 종신토록 종친의 바늘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더구나 조요갱은 일개 요사스러운 천한 계집으로서 일찍이 역당의 첩이었기 때문에 본군의 관비로 정하였는데 이제 또 대죄를 간범하였으니 마땅히 해도에 두어야 하며 요사스러운 요물로 하여금 경승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법으로 일정하게 형벌하여 유형으로 오형을 용서한다 하였으니 이른바 법으로 형벌한다는 것은 하늘이 법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환관들의 교만하고 횡력한 것과 장사들의 사사로이 모인 것과 종실에서 불법한 것은 모두 작은 죄가 아닌데 하루 사이에 모두를 구처하도록 하여 유사에서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고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 가지를 죄 주어서 100가지를 징계하는 도리는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유사에 내려서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한나라 사람들을 하여금 악한 짓을 한 자는 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게 알게 한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사후는 윗사람 가까이 있으며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성사는 성과 신사 곧 궁중의 안전한 임금의 곁이다. 형상은 형벌과 상작이다. 주액은 팔꿈치와 겨드랑이 곧 임금이 가까운 것이다. 급사는 이를 돌보는 것이다. 소황문은 어린 환관이다. 오후는 후원 환제 때 환관으로서 제후에 봉해진 5사람 신풍우 단초 무 원후 서황 상채후 좌관 동무양후 패원 여양후 당형을 말한다. 사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군사이다. 복철은 수레가 뒤집힌 자리 전에 실패한 자치를 말한다. 호유는 지게문과 창문인 곧 자기 집안을 말한다. 오형은 묵형, 비형, 월형, 궁형, 대벽의 5가지 형벌을 말한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7일 임자 두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전지중추원사 이균실 전흥 전지동령부사 김전 전참판 노계상 유맹문 전제약 윤상 전부윤 유한 이심은 모두 나이가 많으니 그 아들 손자 아우 조카 사위 중에서 1인에게 자원에 따라 가자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7일 임자 세번째 기사 순성군 이계에게 흥록대부를 더하고 오상군 이주에게 명덕대부를 더하고
화원군 이구에게 헌대부를 더하고 이맹진을 판중추 원사로 안지를 지중추 원사로 김연지를 계승부 유수로 조서안을 예조 참판으로 이보정을 공조 참판으로 남경우를 동지 중추 원사로 권총을 인순부 윤으로 유규를 첨지 중추 원사로 유자황을 사헌장령으로 구신충을 지평으로 삼았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전라도에서 전년의 한재로 인하여 실롱하여 백성들이 저축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군자의 세비어 66,370석으로서 가난하여 능히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줘 때에 따라 갈도로 권장하수산이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7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종친과 문무백관들과 군사들에게 아마 각 한 피를 내려주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지금 제 용감에 저축한 자단양을 상고하니 2286건인데 국가의 1년 소용이 112건에 지나지 않으니 지금 그 저축한 것은 좋기 4년의 소용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3년을 기한하여 강원도로 하여금 상납하지 말게 하여 민간의 폐단을 구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상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금성대군 이유는 본래 죄명이 없었으나 이영과 초요갱은 간톡사건으로 죄를 받았고 무인들은 사살을 모였기 때문에 죄를 받았으니 그 죄명을 드러내어 살해지 아니한 바가 아니므로 모두 죄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인들이 조금이라도 사유가 있었더라면 죄가 어찌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초요갱은 검수와 다름이 없으므로 좋게 책할 것도 못되나 그러나 세종조에 새로 제정한 악무를 홀로 능히 전습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고향의 고을에 내칠 수가 없습니다. 환시들은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엄자치는 죄가 없으면서 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하지만 공시는 죄를 가할 수 없으며 그 나머지 환자들도 또한 참아 죽일 수가 없으니 각각 그 본향에 부처하여 그대로 안치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주 관노 방문중을 석방하여 고신을 주었다. 방문중은 태종조에서 언사로서 죄를 얻어서 관노로 정해졌는데 세종조 문중부터 언관들이 여러 차례 놓아보내도록 청하였다. 이때 이르러 명하여 이를 석방하게 되었다. 언사는 간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전 예문제학 윤상이 강원도 예천군에서 졸하니 예관을 보내어 조문하고 취재하였다. 예관은 나라에서 의식을 행할 때 예를 집행하는 관원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경기 강화부 창신교의 방인길이 나이가 100세였으며 그 고을 하여금 해마다 쌀 10석을 주게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형주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경외의 유품과 유음 자재 이외에 상민 5호로서 일통을 만들어 그 통 안에서 도적을 용납하여 숨겨주는 자도 강도 절도를 논하지 말고 아우러 통호와 와주의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소서. 정통 12년 6월에 병조에서 수교한 해당 절목에 무릇 죄를 범하여 변방으로 옮기는 자는 반드시 정월 10일 이후에
이후에서 15일 이전까지 사이에 발정하여 2월 15일 안에 내정한 고을에 도달해야 한다 하였으나 도적이 만약 보방을 바꿔서 그 기한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도망하기에 이를 것이고 수금하여 둔다면 여러 달 동안 제옥할 것이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도적은 결주에 하여 자자한 뒤에 농사철인 것을 논하지 말고 그 즉시 변방으로 옮기고 와주와 통우는 수교에 의하여 때를 기다렸다가 들여보냈었으니 그대로 따랐다. 통호는 일통 안에는 오가의 호를 말한다. 와주는 도적이나 죄인을 숨겨준 집 주인이다. 발정은 길을 떠나는 것이고 보방은 보정을 받고 죄인을 풀어줍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석공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르기를 선공감에 소속한 목공을 2번으로 나누어 1년에 서로 교대하여 입역시키면서 4일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채아직을 주는데 6품은 1인, 7품은 1인, 8품은 2인, 9품은 정구품은 3인, 종구품은 3인입니다. 그러나 그 석공과 노야장의 공로를 는 목공과 다를 바가 없는데 오로지 채아직을 주지 않는 것은 미편하니 청컨대 목공, 석공, 노야장은 4일을 합하여 계산하여 4일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황해도 연원, 배청, 강령, 평산, 해주의 5고을이 신롱한 것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5고을의 군자창의 묵은 잡곡 5,777석과 묵은 콩 3,000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서 가을이 되거든 쌀로서 거두어 드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4일은 근무한 일수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1일 병제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 채찰사 이사철이 와서 복명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헌능의 남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전의 위 이완이 졸하니 철조를 2일 동안 하고 부위로 쌀콩 아우러 50석과 배 50필 종이 160건을 내려주었다. 이완은 태종의 딸 경신 옹주에게 장가들었는데 시호를 양효라고 하였으니 울량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을 양이라고 자애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장령 이승수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부처한 환시들은 다시 본향에 안치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부처한 곳과 그다지 서로 멀지 않으며 더구나 엄자치의 죄는 더욱 무거운데도 안치하고 다시 의논하지 않으셨고 무사들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사로이 스스로 모임을 가졌으니 반드시 사유가 있을 터인데도 다만 충분하도록 하였고 홍약, 홍해 등은 노장으로서 사사로이 군사들을 모았으니 마땅히 수학으로서 주력을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경중에 있으니 모두 형벌이 죄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하고 우정은 박인년도 또한 본원의 의논을 가지고 죄는 중한데 벌은 가볍다는 비난을 거건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사정 조효산에게 관각과 부의료 쌀콩 아우러 20석과 종이 60건을 내려주게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3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한승부 이운 김혼지가 졸하니 관각과 부의로 종이 100건을 내려주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최한과 좌사관 대부 신전 등이 상소하기를 거기 생각건대 형정은 나라의 큰 권력이요 기강은 임금의 큰 권세이니 만약에 혹시 형정이 참남하고 기강이 해이하여진다면 임금의 권세는 쇠약하여지고 아래에서 위를 능멸하여 퇴폐하기에 이르니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못될 것인데도 나라를 가진 자가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생각하건대 환시들이 교만 횡령하고 전횡을 방자하여 천하 국가에 화를 가져온 것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수조가 총애를 받자 제나라가 어지러워졌고 조고가 방자하게 굴자 진나라 왕실이 위태로워졌고 홍공 석현이 전행하고 하자 한나라 왕실이 쇠약하여졌고 정원진 이보국이 천단하자 당나라 조정이 기울어졌으니 오로지 청해를 구하고 권세를 이바지하여 방자함에 넘치고 교만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엄험한 자지로서 오랫동안 임금 가까이에 있으면서 인주의 뜻을 깊이 살펴서 설랍하고 교만하여 나라의 정치를 침해하고 졸지에 임금의 위복을 가로치어 농락하며 황옥을 몰래 엿보아 협박하여 인주를 배치하기를 그 수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등 그들이 화환이 되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지만 또한 오로지 인주가 평일에 못본 체하고 의대하여 용납하였고 그들에게 임할 때 엄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제어하기를 일찍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사나운 야마로 변하여서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만약 과연 죄가 있거든 작은 죄는 형벌하고 큰 죄는 추룩하여 조금 더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고 횡력하라고 시킨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환시들이 감히 교만과 방종을 부려서 명분을 간범하여도 그리낄 바가 없으므로 심지어 국정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저 그 주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치를 꾀하지 않는 것이니 사대부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환관의 미천한 신분으로서 이와 같이 관여한단 말입니까? 조정은 예법이 있는 곳이므로 비록 군상의 존귀한 신분으로서 감히 소홀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궁형을 받은 환관들의 무리들로서 경멸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권병을 가로채어서 농락하고 임금의 위복을 빌려서 행하여 그 조짐이 이미 여기에 나타났으니 법대로 다스린다면 죽어도 남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고신을 거두고 관향에 안치하였고 엄자치는 바로 그 괴수인데도 도리어 고신을 거두지 아니하고 다만 고향의 마을에 내쫓았으니 이것이 무슨 등급의 형벌입니까? 더구나 그의 미로 헤아리는 개교와 흉계를 꾀하는 강규는 비록 바깥으로는 황공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사양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로 비웃고 또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징계하기를 엄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만 앙앙하는 마음을 더하여 원망을 품고 화를 이룰 것이니 부인의 옷을 입고서 별난을 도모한 정원진과 같은 자가 있을까 극이 두렵습니다. 전대에 일어난 사실의 발자취가 두려울만 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히 회부하도록 명하여 전형을 밝게 바로잡아서 길이 감개를 보이소서. 또 군사들로서 사사로이 서로 모이김을 가진 자들은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논한다고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진실로 사나운 장수와 표독한 군주들이 망령되게 의지하고 믿어서 서로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문득 간사한 개교를 내었으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금법을 범하였다면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군사가 된 자들이 누구인들 이러한 금법을 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군사들이 몰려 당원을 만들어 서로 더불어 모임을 가졌고 그 가운데 홍씨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약, 홍해는 모상한 군장이니 군사들이 사사로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을 곧 익히 들었을 터인데 하물며 지금 간당들이 복주에된 전철이 멀지 않았는데도 감히 그 자제들과 간악한 소인배들을 거느리고 굳게 신부로 뭉쳤으니 그 정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 없다고 하여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다스린다면 가볍게 죄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군사들은 다만 먼 변방에 충군하였을 뿐이고 홍해는 다만 고신을 거두고 그대로 연하에 거처하게 하시니 이것이 또한 무슨 따위의 형벌입니까? 비단 악을 좋게 징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소위가 될 것이니 미기에 가볍게 독사를 흔들다가 스스로 그 독에 물리는 환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또한 유사에 명하여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위의 항목의 환시와 군사들의 죄는 모두 종묘 사직과 국가에 관계되니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냥이와 호랑이가 사람을 엿보는데 잡는 것을 늦출 수가 없으며 매와 솔개가 참새를 쫓는데 어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등의 청도 또한 사사로이 그들을 싫어했을까 아니라 실로 국가의 공적인 의논입니다. 홀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수와 적심을 가져오는 실말이요. 결단하지 못하는 뜻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문이니 어찌 전하께서 소홀하게 여기고 유념하여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위에서 형벌하면 아래에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르는 자는 더욱 크게 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강단으로 결단하여서 나라의 법을 바로 잡으시고 여러 사람의 분을 풀어주시고 큰 권력을 온전하게 하시고 큰 권세를 굳건하게 하신다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황옥은 임금의 거실이고 앙앙은 불평불만하는 마음이다. 연하는 임금의 수리 아래 곧 궁전에 가까운 곳이고 영갑은 범령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길도 옹성의 양녀 안덕은 그 남편이 죽자 집에서 심리 떨어진 땅에 장사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치전하였고 그 해에 시아버지가 또 죽으니 남편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고 아침 저녁 때에 전을 드리기를 또한 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복을 3년 동안 입은 후에 또 주하고 시아버지 상을 3년 동안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게 되자 시아버지와 같이 장사 지내주고 아침 저녁으로 전을 올려 3년을 마쳤으며 지금까지 수절하고 의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원성은 경계가 야인들과 맞닿아서 예법이 허술한데 이 여자의 절행은 유속에서 뛰어나니 참건대 정문 복호하여 후례를 권장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정문 복호는 연려 의부 등을 상줄 때 그 문녀에 홍문을 세워주고 그 집의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3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아뢰기를 신득이 전날 환시와 무인들의 주의를 청하였더니 전제하시기를 무인들은 다만 사설의 모임을 가졌을 뿐이요 본래 정류가 없다 하시었으나 이것도 오히려 의논할 만한데 환시의 경우에 이르렀으나 전제하시기를 국정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였다 하시었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국정에 관여한 주에도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조정을 경멸한 주이겠습니까? 지금 다만 고신을 거두고 고향의 군에 안치하였고 혹은 고신을 거두지 아니하고 고향의 군에 부처 하시니 아주 국법을 잃은 첫사입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단주에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더불어 수기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지금 환시들이 범한 바는 종묘 사직의 안위에 관계되는데 대신들이 만약 국가의 큰 채통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가 같이 가르게 의논할 수가 있습니까? 신등은 기업고 청을 얻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효자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기의 축산 학생 이효세는 부모를 섬기는데 효도를 다해 아침 저녁으로 헌정 친성을 패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이를 바쳤고 어미가 죽자 3년 동안 비통하고 애통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아비가 병들어 소변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를 빨아서 통하게 하였습니다. 여흥부 유학 송상은 그 아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자라게 되자 아비의 무덤에 모두 가시나무가 덮이는 것을 보고 다른 땅을 터잡아서 천장하고 추하여 최지를 입고서 무덤 옆에 여막을 사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을 올려 3년을 마쳤습니다. 유흥원은 나이 12세에 그 아비가 죽자 무덤 옆에서 여막을 사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을 올려 3년을 마쳤습니다. 모두 효행이 가상하니 청컨대 제주에 따라 서용하소서. 가평현 학생 손지의 딸 약비는 그 남편이 죽자 손수 음식을
꺼려서 몸소 무덤 앞에 전들이면서 3년을 마쳤습니다. 부모가 그녀의 일찍 과부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장차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죽기로 맹세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복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선선부의 향리 박동량이 죽자 그 안에 솟아는 집 가까운 땅에다가 장사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전드리는 것과 상망제를 폐하지 아니하면서 3년을 마쳤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어육과 파, 마늘을 먹지 않았으며 매일 무덤 앞을 깨끗이 소지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냅니다. 만약 절물이나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이에 전을 드리고 방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옵니다. 진주 우씨의 딸은 학생 윤지례에게 시집갔는데 윤지례가 악질이 있으니 부모들이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21세에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니 그 부모들이 그녀의 일찍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또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미를 공양하는데 효도가 지극하였고 시어미가 병들자 옆에서 모시고 약을 받들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시어미가 죽게 되자 애회하여 상복을 입었습니다. 계령의 선군 서문은 집이 몹시 가난하였는데 그 어미가 죽자 머리털을 잘라서 곡식을 싸서 장례의 비용을 마련하였고 헐그레져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번상하게 되자 다른 사람을 사서 이를 대신시키고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혹은 남에게 꾸기도 하고 혹은 계획을 하기도 하여 아침 저녁으로 전드리는 것을 폐하지 않으면서 3년을 마쳤으며 또 아비의 무덤을 옮겨서 합장하고 또 8년을 마쳤습니다. 효행이 가상하니 청컨대 정문하고 복호하소서. 선산부 전 부사정 강극진은 부모가 일시에 함께 죽으니 동혈에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여묘살이하였고 뒤에 그대로 무덤 곁에 살면서 죄지를 벗지 않고 아침 저녁과 초하루 보름의 제사를 초상과 같이 지내고 일찍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창현, 유학, 이연은 나이 8세의 어미가 병나자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이 12세에 이르러 어미가 죽으니 무덤을 지켰는데 하라비와 아비가 그가 나이 어리다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서 3년을 마쳤습니다. 유학 최치아는 나이 14세에 그 하라비가 죽자 그 아비가 숙질이 있으니 최치아니 그 아비에게 고하기를 아버지가 무덤을 지키면 병이 반드시 더할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효용이 모두 보장할 만하니 청컨대 제주에 따라서 서용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최항, 저사관 대부, 신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일에 환시와 무사들의 죄상이 지극히 무거운데도 모두 그 죄를 밝게 바로잡지 않았다고 항소하여 신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되풀이하여 의논하고 헤아려도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 두 가지 일은 비단 죄가 무거운 것도 벌이 가벼운 것일 뿐만 아니라 죄가 무거운데도 벌이 가벼운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혹 죄가 같은데도 벌이 다른 것이 있으니 이른바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직책이 논박하는 데에 있는데 어찌 감히 안으로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바깥으로는 모르는 체하여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왕국의 기강이 해이해지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여론의 비방이 비등하는데도 이를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무사들의 죄는 진실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전교하여 이르시기를 사사로이 모임을 가졌을 뿐이다 하시고 그 죄를 밝게 헤아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그 죄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잠시 다시 상냥하겠습니다. 만약 환시의 경우라면 전교하여 이미 이르시기를 국정에 관여하였고 조정을 경멸하였다 하셨으니 그 죄명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어서 법에 저촉되므로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가한데 어찌 그만두겠습니까? 비록 너그러이 용서하고자 하더라도 그리 할 수가 없으며 더구나 무사들은 오로지 바깥에 있는 환시들은 안에 있으면서 간사하게 구니 더욱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들도 또한 생각하기를 간적이 바깥에 있는 것은 사지의 병과 같지만 내정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마음과 배의 고치기 어려운 병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만세 인주의 귀감이 되는 것은 밝은 교훈입니다. 중인이 총애를 믿고 아랫사람을 능멸하고 권력을 가로채어 주인의 이름을 팔아 천하의 국가에 화를 입혔던 자가 전후에 서로 잇따르면 제나라의 수조, 진나라의 조고, 한나라의 후람, 조절, 홍공, 석현, 당나라의 정원진, 이보국, 구사량, 어조은이 이와 같은 간당인데 어느 시대인들 그러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엄험하게 깊이 적심을 품은 정상과 전행을 방자하고 방종 참남한 형상을 예감께서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시므로 신등이 또 다시 곡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양 역대 인주의 간호를 제어한 것을 보면 능히 스스로 떨치지 못하였던 까닭은 모두 이상의 경계에 어두웠기 때문이니 인주가 어둡고 용렬하여 고식적으로 성세만을 부리고 능히 방미 두점하지 못한 것은 허물이 있어도 꾸짖지 아니하고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아니하여 점차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들어 인주를 팔고 권력을 농락하는 일을 자취합니다. 나라를 도모하는 대신들도 모두 거세한 돼지의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침하면서 이리저리 망설이고 바로잡아 구제하지 아니하며 한갓 생각하기를 사중의 쥐새끼니 어찌 불태워 죽일 수 있겠으며 성중의 여우인이 어찌 물을 대어 죽일 수 있겠는가 하고 허물과 죄악을 밝게 다스리지 아니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고 다스릴 바가 없게 하여 날로 번창하고 달로 만연하게 합니다. 그 형세가 불꽃이 더욱 치열하게 타오르듯이 된 다음에야 뒤따라 이를 박멸하게 되니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을 지려서 좀벌레를 공격하여도 좀벌레가 없어지기 전에 나무가 이미 불타버리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당나라 문종이 왕수징 등의 세력이 성한 것을 걱정하여 제상 송신석과 더불어 이를 제거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환관들이 도리어 송신석을 참소하여 드디어 곧 폄척하니 하게 되니 다시 누구인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구사량이 황제를 원망하여 제거하기를 꾀하여 드디어 황제의 폐립을 도모하다가 밤에 학사 최신유를 불러서 태후의 뜻을 사칭하고 황제를 폐위하는 조서를 짓게 하였으나 최신유가 완고하게 버티는 데 힘입어서 일이 중지되었습니다. 소중이 본래 병이 있어서 중간이 전흥 방자했는데 양복공이 원조하여 황제를 세운 공을 믿고서 더욱 발효하다가 그가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 거병하여 공격하였으나 포치하여 저항하고 더 버틴 것이 적국을 대하는 것과 같아서 겨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나라의 형세가 이로 말미암아 기울어지게 이르렀습니다. 양복공은 간호에 미쳐놓은 몸으로서 스스로 정책을 정하는 공로라고 생각하여 손자를 노려보고 말하기를 은혜를 저버린 문생이라 하였으니 이 말을 지금에 이르러 하여도 노염으로 머리들이 고추 서서 관을 찌를 정도입니다. 오직 이들뿐만 아니라 혹자는 이미 쫓겨나 귀양살이하다가 부인복을 입고서 별난을 도모한 자도 있었고 혹자는 더욱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서 언체찍으로 황제를 때리는 그림을 그린 자도 있었습니다. 근래의 중국 조정에서 왕진의 변도 또한 좋기 한심한 일인데 누가 즐겨 환관의 무리가 쫓겨난 다음에는 좋기 염려할 것이 없다고 이르겠습니까? 전나라의 복철이 다른 시대의 밝은 감개인이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시들의 교만하고 횡하는 양상이 정원진 이보국의 무리들보다 지나치니 국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감히 관여하였고 조정에 가벼이 볼 수 없는데도 감히 경멸하였습니다. 국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 웃사람을 경멸하는 조짐이 나타난 것이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쳐 죽여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목이라도 이미 심한데 하물며 두 가지 죄목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환관들을 다만 고신만을 거두고 향리에 안치하였는데 죄인의 괴수는 다만 전리를
로 내치고 고신도 거두어 빼앗지 않으시니 이것이 무슨 이름의 형벌이 되겠습니까? 간괴의 정상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작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구차스레 죄를 면하여서 악을 날로 쌓을 것이니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며 죄악을 징계하면서도 엄하게 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더하여 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또 징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관작을 이미 삭탈하였고 내쫓은 것은 이미 멀어서 고추 부서가 다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사악한 무리가 앙앙하면서 고향의 군에 흩어져 있으니 몰래 교활한 계책을 통하여 안팎으로 서로 선동하고 입술이나 혀를 거침없이 놀려서 비방한다면 또 어찌 후일의 환이 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그들을 고식대로 용서해 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전하께서는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이미 구출하셨다고 하시나 신등이은 망령된 생각으로는 이를 처리할 때는 상량 확정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사를 도모할 때는 논박하여 바로잡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이를 당한 처음에 혹시 익히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에 다시 살펴서 처리할 것인데 다만 이르시기를 이미 시행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진실로 고금의 정치를 방해한 큰 환입니다. 비록 국가에 관계되고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명이 이미 무거우면 이를 징계함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에 관계되는 죄인데도 과단하기를 이와 같이 가볍게 한단 말씀입니까? 또다시 생각하건대 이미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다고 하여 다시 모책을 묻지 않으시겠으며 이미 고쳐야 하여 다시 고쳐서 바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신들의 의논은 사직을 욕보이는 것이니 거밀의 형세로서 이와 같은 간당을 만났는데 어찌 종사되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예의하고 허락하고서는 다시 논하지 아래지 않고도 국가의 법전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예지로서 권력과 기강을 총괄하시나 춘추가 아직 젊으시여 고금의 사변을 혹시 두루 다 아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정난 후부터 인심이 겁먹고 놀라서 아직도 많이 흉흉하니 사특한 무리를 내쫓아 없애고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진정시키는데 더욱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물에 걸리 지친 고래가 마침내 어미를 벌려 삼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함정에 빠진 굶주린 호랑이가 오히려 입을 크게 벌려 물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들짐승을 기르는 것은 바로 후원을 남기는 것이요 악한 것을 없애는 것은 더욱 근본을 힘쓰는 것이니 환을 걱정하고 위험을 막는 것은 빨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연히 강단을 돌이켜서 다시 대신들에게 물으시고 고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위의 항목을 환시들을 전령대로 밝게 바로잡아서 후래에 감개를 보이신다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누차 천의를 간범하니 신등이 번독한 줄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그러나 사건이 종사에 관계되므로 간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문처럼 이를 갈고 주목처럼 가슴을 치는 것은 오로지 신등만이 아니고 여정이 같은 바이니 통분의 지극함을 스스로 거두지 못하여 엎드려 재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그 상소에 대신들이 사직의 대결을 생각하지 않고 고차스럽게 예의에 허락한다는 말에 있음을 보고 모두 비염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맹자 양해왕 하 소위 고국장의 좌우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되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한 다음에야 이를 살펴서 그 불가한 것을 알게 된 뒤에야 이를 제거하라 하였다.